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 은평대전 멘토 특강에서 정시 전형 및 공부법을 맡아 설명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유승원 멘토입니다. 오늘 특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정시 전형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으로 추천하는 정시 공부 시작 시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별 정시 공부 방법을 소개하며 이번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2021년에 시행될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여러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수능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슬라이드는 올해 시행될 수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내년 수능부터는 정시 비율,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늘어납니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성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됩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외체로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세 과목으로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국어와 수학 모두 선택 과목 배점은 100점 만점 중 25점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제외되었던 기하가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 총 17개 과목 중 계열과 상관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사회 2과목 혹은 과학 2과목과 같은 식으로 선택 과목의 범위를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아본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EBS의 연계 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내년 수능부터는 올해까지의 수능과 여러 차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학의 전형 계획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시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2학년 겨울방학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며 여름쯤 지치게 될 우려가 있고 고3이 되는 새해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1, 2학년 때는 학교 생활에 충실할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고3이 되는 새해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특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수학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목별로 정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부터 사탐까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멘토가 응시했던 그 해의 수능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목명이나 내용이 내년 수능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국어 과목 공부 방법입니다. 국어는 첫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멘탈 관리가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기를 충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학과 마찬가지로 문제만 많이 푼다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 지문이나 선지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나 개념들부터 확실하게 학습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영어와 더불어 수특과 수완이 가장 중요한 두 과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문학 교재는 정말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어는 문제수도 많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시간 분배와 문제풀이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보통 연습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남기고 70분에서 75분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만의 문제 푸는 순서도 미리 정한 후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화작문이 끝나고 처음 나오는 비문학 지문까지는 순서대로 풀었고, 그 뒤로는 문학, 비문학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문학은 시 파트를 먼저 풀고 가장 자신 있는 소설 파트 문제들은 비문학을 풀기 바로 전에 풀었습니다. 보통 소설 파트를 풀 때쯤이면 시험이 시작한 지 30분 내지 40분 정도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긴장도 풀리고 피로도 쌓이는 지점이라서 가장 쉽게 잘 풀 수 있는 소설 문제들을 그 시점에 배치했습니다. 그 뒤로 어려운 비문학 두 파트를 연달아 풀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검토도 하고 마킹도 하고 헷갈리거나 못 푼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읽기 전에 그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먼저 읽으면서 어느 쯤에서 멈춰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문은 전체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식이 아니라 보통 두 문단 정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또 다음 두 문단 정도 읽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마지막 비문학 한 지문 혹은 두 지문 정도가 남았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3점짜리 킬러 문제는 풀지 않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쉬운 어휘 문제와 중간에 세부 내용 파악 문제들, 예를 들자면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혹은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등 읽어야 할 부분을 특징 지어주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킬러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킬러 문제 3점 하나를 맞고 2점짜리 두 문제를 틀리면 결국 1점 더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따라서 적절하게 이에 대처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추천 시기별 공부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매우 주관적이니 참고 정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학 나형 공부 방법입니다. 우선 수학은 꾸준함이 생명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마지막 한두 달 정도만 손을 놓으면 정말 잘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당연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2시간씩은 매일매일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비교적 시간이 많고 여유가 조금 있는 겨울방학 기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양치기보다는 정확한 개념 이해가 우선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도 많이 풀어야 하겠지만 정확하게 개념부터 이해하고 그 뒤에 문제를 충분히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파트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며 실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지와 해설을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를 풀고 틀리면 바로 답지나 해설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가 맞았다면 그 뒤에 해설을 보며 내가 이전에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들은 한두 번 푼다고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답답해서 바로바로 답지나 해설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조금 참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추천 시기별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 과목 공부 방법입니다.
영어는 국어와 함께 EBS 연계가 빛을 발하는 체감 연계율 1위 과목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EBS를 우선적으로 공부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영어 이 세 권은 반드시 다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면 답지라도 훑고 가라고 써놓긴 했는데 가능한 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실전 미니 테스트까지 빼놓지 말고 다 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어는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즉, 남들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오롯이 내 실력만 키우면 되는 과목입니다. 또한 칼같이 10점 단위로 등급이 갈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5점 단위로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95점을,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85점을,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75점을 목표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꽤 크고 당일날 시험이 왠지 평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확률도 꽤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잘 하지 않던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5점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약 아직 듣기가 만점이 나오지 않는 학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듣기 연습부터 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능 영어는 2점과 3점으로만 구성된 과목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난이도인 빈칸 추론 한 문제와 듣기 한 문제가 똑같은 2점이기 때문에 듣기부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점수 상승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실 듣기부터 빈칸 추론이 나오기 전인 30번까지, 여기에 마지막 1지문 3문항까지만 다 맞아도 71점이 나옵니다. 즉 3등급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쉬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학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수능 영어에서 문법을 묻는 문제는 29번 한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법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는 맞힐 수 있는데요. 한두 문장 정도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문이 너무 어렵더라도 내가 한 문장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석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도 꼭 필요한데요. 수능 영어의 경우 확실한 답의 근거가 반드시 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하나만 들어있지 않고 두 개, 세 개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답의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선택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주관적 추천 시기별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자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다 응시해도 성적표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점수는 50점 만점이고 1등급은 40점, 2등급은 35점, 3등급은 30점으로 2등급부터는 5점씩 낮아집니다. 사실 한국사 과목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요. 따라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사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공부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라면 다른 과목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한국사를 틈틈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사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며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는 고3 때 방학 기간과 수능 직전인 10월, 11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 중에는 별도로 한국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의고사 전날이면 그전 2년 혹은 3년치 모의고사를 몰아서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 때는 오답 선지의 정답도 옆에 같이 써놓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 세종대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면 정답이 아닌 나머지 4개의 선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럼 각각 그 네 선지들은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인지도 옆에 하나하나 써두고 채점 후에 답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 해설을 꼼꼼하게 읽으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꽤 잘 맞았던 방법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추천 시기별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탐 공부 방법입니다. 사탐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는 다르게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과목을 정해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죠. 보통 한 번 정하면 잘 바꾸지 않고 수능 때까지 쭉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무난한 조합은 생활과 윤리, 생윤과 사회문화, 사문이고요. 사탐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과목 정도는 응시 인원이 많은 생윤이나 사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생윤과 윤사처럼 서로 도움이 되는 과목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생윤과 윤사 조합은 실제로 제가 고3 때 선택해서 공부했고 수능 과목으로 응시했던 과목들인데요. 확실히 내용이 비슷하고 겹치는 두 과목을 함께 공부하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탐 공부는 일찍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2학년 겨울방학부터만 시작해도 충분히 4바퀴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천 시기별 공부 방법을 함께 보며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겨울방학 동안은 개념 공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방학 기간이다 보니 보통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개학한 후 1학기 동안은 수특을, 여름에는 수완을 푼 후 기출문제들을 쭉 풀고 취약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수특부터 조금 더 다 빨리빨리씩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또 멘토가 실제로 응시해서 잘 아는 과목인 생윤을 예로 들어보면 사실 문제 자체도 20문제밖에 되지 않고 그 20문제도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꽤 많은 문제들이 별다른 베이스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킬러 문제 몇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가을부터는 본인이 주로 틀리는 문제와 관련된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특이나 수원에 실린 제시문을 다 읽어보고 선지도 하나하나 꼭 다 꼼꼼하게 해석하는 식으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특강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름의 팁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소신껏 하자. 고3이 되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뭐 어떤 강사가 좋다, 이 강사는 별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며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등등등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이라면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남에게 무작정 휘둘리지 말고 자기 소신대로 공부 계획을 세운 후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둘째, 자신감은 갖되 자만하지 말 것. 본인의 처지를 마냥 비관하는 것도 좋지 않고 반대로 본인의 실력을 너무 믿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육모, 구모에서 둘 다 성적이 올랐거나 아니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자만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구모 이후에 공부에서 손을 떼면 정말 수능 당일 쓴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떨어져서 좌절하고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예 대학을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은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올해 내가 볼 수능은 내년에 내가 볼 수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가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실전 모의고사를 별 준비 없이 치루어서는 안 되겠죠. 수능이 끝난 후 12월까지는 충분히 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 당일까지는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수능이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수능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10월, 11월로 갈수록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조금씩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내길 바라겠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을 아예 놓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설 인강, 학원, 과외도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추천합니다. 대신 인강을 듣는 시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과외 시간은 오롯이 내 공부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반드시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은평대전 멘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